아니, 이런 분들이 사돈이라니 우리 집안에 누를 끼치겠군. 최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만수와 정희를 훑어보며 웨이터들조차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폐지 줍는 할머니라잖아.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런 데 끼어들지? 주위의 속삭임이 귓가를 찔렀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음식을 집었고 만수는 손자의 체면을 위해 꾹 참으며 주먹을 쥐었다. 우릴 무시하는 건 참아도 내 손자 앞에서 이런 모욕은 못 견다. 만수의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변두리, 낡은 연탄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75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40여 년 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업 실패 후 이곳으로 터전을 옮긴 뒤 지금까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세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73세 이정희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었죠. 만수가 움직이면 정희도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망설여지지만 남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좀 더 주무세요. 제가 조용히 나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빈속에 나가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두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냉장고, 그리고 몇 개의 그릇과 젓가락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지만 정희의 손길이 닿으면 따뜻한 집이 됩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데우며 김치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아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일기예보에서 맑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행이군요. 비 오는 날엔 폐지도 적고 걷기도 힘들어서 말이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더 그래요. 만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털모자를 눌러 쓰면서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러진 등 거친 손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하지만 불평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보, 무리하지 마시고 몸 아프면 일찍 들어오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에요. 정희가 남편의 옷깃을 다듬어주며 당부합니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당신도 집에서 몸조리 잘하시고요. 만수가 녹슨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서자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골목 어귀에서 일찍 일어난 동네 아낙 한 명이 쓰레기를 내놓고 있었는데 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만수 부부가 폐지를 주어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찍들 나가시네요, 할아버지. 네, 그래야 좋은 자리에서 주울 수 있어서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만수는 묵묵히 손수레를 끌고 큰 길로 나갑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 정류장 근처, 상가 뒷골목, 아파트 단지까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폐지를 모으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슈퍼마켓 뒤편입니다. 사장이 미리 모아둔 골판지 상자들이 있거든요.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씩 손수레에 실으며 만수는 허리를 주물럽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무게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상자 하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의 생계니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슈퍼마켓 사장이 나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서로 얼굴은 다 아는 사이죠. 사장도 만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가끔은 상자를 따로 모아두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려? 어차피 버릴 건데 할아버지가 가져가시면 오히려 좋죠. 재활용도 되고 말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발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오전 10시쯤 만수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참 안쓰럽다. 요즘 노인분들이 힘들다던데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든 무시하는 시선이든 이미 다 익숙해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정희가 싸준 주먹밥을 꺼냅니다. 김에 밥을 싸고 짠지 몇 조각을 넣은 간단한 도시락이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닌 뒤에 먹으니 꿀맛입니다. 벤치 옆에서 비둘기들이 부스럭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데 만수는 주먹밥 부스러기를 조금 떨어뜨려 줍니다. 너희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 비둘기들이 부스러기를 쪼아 먹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싶습니다. 오후 2시쯤 만수는 다시 일어나서 손수레를 끕니다. 오후에는 상가 지역으로 가서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폐지들을 수거해야 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희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할아버지, 힘드시죠?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이 말을 걸어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씩 웃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일이니까요. 존경스러워요. 그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젊은 여자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만수에게 건네려고 하지만 만수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국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 여자는 만수의 자존심을 이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만수에게는 비록 폐지를 줍는 일이지만 그것도 엄연한 노동이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니까 동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오후 5시 만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수레에는 신문지, 골판지, 빈 깡통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것이 부부의 하루 생계비가 됩니다. 고물상에서 계산해 보면 대략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대문관에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는 사람은 정희뿐입니다. 남편이 늦으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괜찮으셨어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네, 별일 없었어요. 오늘 수학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골판지도 많이 모았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페이지를 정리합니다. 신문지는 신문지끼리, 잡지는 잡지끼리, 골판지는 골판지끼리 분류해서 끈으로 묶어둡니다. 내일 아침 고물상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꿀 것들입니다. 이 작업도 이제는 손에 익어서 능숙하게 해냅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는 서로 있으니까 괜찮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정희가 남편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둘이 함께라서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몰차게 굴어도 서로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이 알아주겠죠. 남에게 해끼친 일도 없고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만수가 구부러진 허리를 펴려고 애쓰며 대답합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한 개를 부쳐 만든 계란말이가 전부지만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가끔은 생선이나 고기가 그립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맛있네요. 역시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십니까? 별거 아닌데 뭐려. 좀 더 좋은 반찬을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기도 사서 해드렸는데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최고예요.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가끔 나오는 경제 뉴스를 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작은 안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보, 우리 참 오래도 버텼네요. 4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함께 있으니 든든합니다.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창밖으로는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만수와 정희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입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그런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와 정희는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손수레를 끌고 나간 뒤 정희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정희는 얼른 문을 열어봅니다. 28세 손자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깜짝 선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죠? 준호는 정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오랜만에 본 손자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할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니? 정희는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순간 정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손자가 결혼한다니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준호가 걱정되어서 가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겠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모양입니다.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언제부터 사귀었어? 정희는 연거푸 질문을 쏟아내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손자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회사 동기예요. 이름은 수진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줄게.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견례라니 그런 자리에 자신들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걸까요?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처지의 신부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가면 너 체면만 구기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 알잖니?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들인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5살 때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이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학용품을 사주고 학비를 대주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부 집안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다 했어요. 수진이도 꼭 뵙고 싶어 해요. 그때 밖에서 손수레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준호는 얼른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아, 준호야. 언제 왔니? 만수의 얼굴에도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오는 날은 언제나 특별한 날이거든요. 피곤했던 몸도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만수와 정희가 함께 앉자 준호는 다시 한번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수의 반응도 정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상견례에 참석해 주세요. 제발이요. 준호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는 상견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가서 너 망신시키면 어떻게 하니? 만수도 정희와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신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신들보다는 형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어떤 시선을 받을지 뻔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두 노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부 집안은 어떤 분들이시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꽤 큰 회사예요. 성진그룹이라고. 순간 만수와 정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큰 회사라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욱 우리가 가면 안 되겠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진정한 품격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됨에 있는 거잖아요.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자신을 키워준 분들을 인정받고 싶었고 또한 자신의 뿌리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아버님도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준호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사실 조금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인 최 회장은 준호의 집안 사정을 듣고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워낙 준호를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니? 만수가 물어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호텔이에요. 좀 멀긴 하지만 가실 수 있으시죠? 물론이지. 우리가 못 갈 데가 어디 있겠니? 정희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걱정은 되지만 손자의 인생에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요? 정말 오실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해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 준호 결혼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니? 대신 우리 때문에 너 창피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든든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결혼 이야기, 신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떤 아이니? 정말 착해요, 할머니. 예쁘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보시면 금방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 준호 같은 좋은 남자를 알아봐주는 여자니까 분명 좋은 아이겠지.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만수와 정희는 침실에서 상견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가도 될까요? 가야지요. 우리 손자 부탁인데. 다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그래도 걱정이에요. 옷도 변변한 게 없고 괜찮을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옷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두 사람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상견례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행복한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실수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만수와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가 되자 저절로 눈이 떠졌거든요. 오늘만큼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몸의 밴 습관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보, 잠 못 주무셨죠? 네, 계속 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는 뭐든 하고 싶지만 혹시나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 당당하게 임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옷은 뭘 입고 갈까요? 정희가 낡은 옷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입던 옷들은 모두 낡고 빛이 바랬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옷이라고 해도 10년도 더 된 것들 뿐이었죠. 이거라도 입고 가야겠네요. 만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입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어른 장례식에 입었던 옷인데
그나마 가장 격식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정희도 어두운 색 원피스를 골랐는데 소매 부분이 조금 헤어져 있지만 다른 옷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괜찮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 오전 10시 준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러 온 것입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준호의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멋지세요. 정말 품이 있으세요. 그런가? 우리가?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어제 저녁 미용실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직접 머리를 다듬었거든요.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서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미리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과 고급 차들을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오후 12시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롯데호텔 30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로비부터가 화려하고 웅장해서 만수와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여보,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요? 호텔 직원들도 만수와 정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거든요. 준호가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했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이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신부 측에서 다 준비했어요. 30층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신부 측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신부 수진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만수와 정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부인은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죠. 수진도 우아한 원피스에 단정한 화장으로 품위 있게 차려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최 회장과 부인은 만수와 정희를 훑어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준호에게서 집안 사정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초라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마지못해 일어나서 악수를 건넸지만 그 표정에서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부인은 아예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를 잘 부탁드립니다. 만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의상이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을 텐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최 회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런 자리에서는 격식을 좀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호텔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는 법인데. 최 회장의 말에 만수와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놓고 옷차림을 지적당하니 너무 창피했거든요.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최 회장의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자리에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오십니까?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죠.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만수와 정희는 메뉴를 보고도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음식 이름들이 모두 낯설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준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두 노인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뭐든 괜찮으니 적당히 시켜줘.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괜히 나서서 더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 요리로 차례차례 나오는 음식들은 모두 고급스러웠지만 만수와 정희에게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분들 포크 사용법도 모르시나 보네. 최 회장의 부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만수와 정희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가가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준호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수진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정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키웠다고 하기에는. 글쎄요.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패지나 줍는 사람들이 뭘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정희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만수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앉아라. 만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는 건 참아도 손자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폐지를 줍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데. 정직하다고 다 같은 정직은 아니죠. 격이 있는 법 아닙니까? 최 회장의 말에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 회장 부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만수와 정희는 한시바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그럼 이만. 만수가 일어나려고 하자 최 회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격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만수와 정희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욕감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자를 위해서 참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온 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고 뒷자리에 만수와 정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결국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신 분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괜찮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만수가 손자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직접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미리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우리가 모자란 거지. 정희가 손자를 다독였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결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야, 우리 때문에 너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니?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물러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일은 아버님이 좀 그러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면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뒤 만수와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주제 넘었나 봐요. 무슨 주제 넘은 소리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준호 생각한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모욕을 참아야 합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건데. 정희도 남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특히 최 회장 부부의 태도는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달리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로 인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마음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쉬세요.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 쉬고. 정희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후에 동네 슈퍼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만수가 폐지를 가져가던 분인데 오늘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오늘 안 나오시길래 걱정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만수는 어제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슈퍼 사장이 돌아간 뒤 만수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과 격이 다른 걸까?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제 일로 인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사실 오늘 수진이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이후 수진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욕한 것에 대해 따졌고 그 과정에서 큰 언쟁이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아버님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만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자신들 때문에 손자의 결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우리 때문에 너 힘들어하지 마라.
필요하면 우리가 물러설 테니까.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만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들을 선택해준다는 것은 고맙지만 그로 인해 손자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수진이는 저 편이에요.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당하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부가 편견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가 그렇게 강하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인연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만수는 정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준호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보,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최 회장이 말한 성진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진그룹이라는 회사 이름 말이에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만수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나중에 찾아보죠. 지금은 그것보다 준호 일이 더 걱정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자에게 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만수의 말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또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무슨 일이니? 전화로는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1시간 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니?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봐라. 뭔데 그렇게 힘들어하니? 만수가 다정하게 손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어제 수진이 아버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받은 전화 내용을 떠올리니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뭐라고 하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말라고. 아니, 아예 오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한 것도 충분히 상처였는데 이제는 아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다니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라.
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노를 참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최 회장님이 앞으로 두 분은 결혼식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요. 폐지 줍는 사람들을 사돈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최 회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수진이는 저 편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야? 수진이 아버님이 회사에도 압력을 넣으시겠다고, 제가 다니는 회사와 거래를 끊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만수와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손자의 직장까지 위협하다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너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성진그룹과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랑도 잃고 직장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야, 그럼 우리가 물러서야겠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니?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는 결혼 못해요.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수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내 앞날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다 살았으니까. 만수도 손자를 위해 포기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간 뒤 만수와 정희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정말 돈이 전부인 세상인가 봅니다. 만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이 그런 세상의 희생자가 되었다니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성진그룹이라는 이름이 계속 신경 쓰여요. 정희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나도 그래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만수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우리 서류를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관련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희의 제안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서 하나씩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오래된 통장, 각종 계약서, 영수증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 이건 뭐죠? 정희가 상자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고
겉면에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였더라? 만수가 봉투를 받아들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서류라고 보관해 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열어봅시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아, 맞다. 이거 우리가 젊었을 때 산 땅 계약서네요. 만수가 서류를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할 때 번 돈으로 투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어디 본 것 같은데? 정희가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이 주소 어디서 봤죠? 만수도 그 주소가 익숙했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여보, 혹시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그럼요. 40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긴 해요. 두 사람은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토지 현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땅값이 올랐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희망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여보, 혹시 정말 그 땅이 값어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그럼 준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최 회장이라는 분도 우리를 다르게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야 돈만 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 아닐까요? 만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 산 작은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지는 내일 알아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와 정희는 일찍 일어나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구입한 땅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 모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실망하게 될까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도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땅이라면 지난 40년 동안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주소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땅, 지금 성진그룹 본사가 들어서 있는 땅이네요. 순간 만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진그룹이라니 바로 최 회장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아닌가요? 혹시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수, 이정희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럼 두 분이 소유자시군요.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최 회장의 회사가 들어서 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대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 임대료가 3억 원이네요. 매년 배당금으로 36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36억 원이요? 정희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평생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돈들이 계속 어떤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데 두 분이 사용하신 흔적이 없네요. 직원의 말에 만수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 계좌 말이죠. 40년 전에 만든 건데 통장을 어디 뒀는지 까먹고 있었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를 나온 두 사람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억대 부자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꿈 아니죠? 정말 우리 땅에 성진그룹 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40년 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은행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뒤 잔고를 조회해 주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잔고가 160억 원입니다. 160억 원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몇천 원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 넘는 돈의 주인이 되었다니 꿈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매달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와서 이렇게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출금을 안 하셨네요. 우리가 이 통장이 있다는 것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정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 두 분 돈이니까요. 은행을 나온 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우리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를 무시하던 최 회장이 사실은 우리 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 만수의 말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들을 폐지 줍는 거지라고 무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회사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이 바로 그들이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상 성진그룹의 땅 주인인 셈이네요. 그렇죠. 최 회장이 우리한테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여보, 이 사실을 준호한테 말해야 할까요? 글쎄요. 말하면 준호가 놀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최 회장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정희의 말에 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 됨됨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투자한다고 산 땅인데 사업이 망한 뒤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거죠. 실제로 두 사람은 사업 실패 후 생계 유지에만 급급했습니다. 작은 투자나 저축 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부자였는데도 모르고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알면 어이없어 할 일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최 회장한테 이 사실을 알려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보죠. 만수는 신중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준호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준호한테도 아직은 말하지 말아요. 아이가 너무 놀랄 거예요. 하지만 준호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정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적절한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가 적절한 때일까요? 최 회장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할 때,
그때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수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여보,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자인데도 가난한 척 하면서. 잠깐만이에요. 진짜 성격을 보려면 어려울 때를 봐야 하는 법이죠. 정희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혹시 최 회장이 우리가 땅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그럼 정말 우리를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바뀐 것 같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보,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때가 오면 써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준호 결혼식 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토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모든 증빙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당당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누가 우리를 무시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생활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었거든요. 진실을 공개할 적절한 때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만수와 정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손자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여보,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할까요?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손자의 결혼식인데 집에서 그냥 보내야 한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말아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수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오전 9시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날임에도 불구하고 밝지 못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자신을 키워준 분들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괜찮다, 준호야. 마음으로나마 축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수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축하한다.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 소원이다. 정희도 눈물을 참으며 손자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후에 바로 올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있지 않으면 진짜 결혼한 기분이 안 날 것 같아요. 신혼여행도 미루고 바로 오겠어요. 준호의 말에 두 노인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할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준호가 떠난 뒤 만수와 정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이 진실을 밝힐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수와 정희는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모든 증빙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이 서류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가실 거예요? 경비가 막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우리 손자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후 2시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웨딩홀에 만수와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저분들이 왜 여기에 계시지? 초대받지 못한 분들 아닌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니 의아해했거든요. 특히나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는 더욱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단상에서 만수와 정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었거든요. 최 회장은 두 노인을 보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명확하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다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최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비, 저 사람들 당장 내보내. 잠깐만요, 최 회장님. 만수가 큰 소리로 말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웨딩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는 신랑 준호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준호를 5살 때부터 28살이 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하객들이 만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부아버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기 때문이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무슨 격이 있느냐, 체면이 깎인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희를 거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이 폭로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회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객들도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최 회장님, 성진그룹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알죠. 제 회사인데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본사가 서 있는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도 아시겠군요. 최 회장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땅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땅 주인이요? 그런 게 지금 왜 중요합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들으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만수가 첫 번째 서류인 토지 매매 계약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걸 왜 여기서 보여줍니까? 이것은 성진그룹 본사가 서 있는 땅의 원래 매매 계약서입니다. 40년 전에 저희 부부가 구입한 토지죠. 순간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의 원래 소유주입니다. 최 회장님이 저희한테 매달 3억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신 바로 그 땅 말입니다. 만수가 두 번째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최 회장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달 들어온 임대료가 쌓여서 현재 저희 계좌에는 1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만수가 세 번째 서류인 은행 잔고 증명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160억 원이라고요? 폐지 줍는 분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잠깐, 그럼 저분들이 성진그룹의 실질적인 땅 주인이라는 뜻인가요? 웨딩홀에 참석한 변호사 한 분이 나서서 서류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서류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부지의 소유자가 정말 박만수, 이정희 두 분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변호사의 확인에 웨딩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럼 저분들이 우리 회사보다 훨씬 부자시라는 뜻인가요? 한 하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그 큰 땅을 소유하고 계시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그럼 최 회장님이 그동안 폐지 줍는다고 무시하신 분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최 회장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부자였다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님, 정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게 살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의의 말에 웨딩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의의 말이 끝나자 웨딩홀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폐지를 줍는다고 무시당했던 노부부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상견례에서 했던 모욕적인 말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일, 심지어 준호의 직장까지 위협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자신감 넘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동안 저희를 모욕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정의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최 회장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거든요.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준호야, 우리도 며칠 전에야 알았다. 4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 만수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고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 정희의 말에 준호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보다 사람됨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두 분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지내자. 만수가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최 회장의 부인도 황급히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정희가 최 회장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모습에 부인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부부를 이상하게 바라봤던 하객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재산이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시다니.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이런 거군요. 돈이 있어도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하객들의 찬사에도 만수와 정희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님도 나쁜 분은 아니실 거예요. 다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뿐이죠. 만수가 최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돈간이 되어보죠. 서로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최 회장도 떨리는 손으로 악수에 응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결혼식보다는 만수와 정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뒤 많은 하객들이 두 분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본받을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돈에 현혹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하객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만수와 정희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준호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하실 건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 집이 좋거든.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많으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폐지를 줍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볼까 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만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만수와 정희는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특히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 정희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바로 행동하는 거죠.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저녁 만수와 정희는 여전히 그 작은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되었잖아요. 준호도 행복해하고 최 회장도 좋은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죠? 그럼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요. 물론이죠.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마당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죠. 만수와 정희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품과 삶의 자세 때문에 말이죠.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